강릉 주문진의 침수 피해를 유발한 사찰 공사장 산사태 현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 공직감찰에 적발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 개강한 대학가는 3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됩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대 지자체장들을 전수조사해 바로 알리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7일 큰 수해가 발생했던 강릉 주문진 장덕리 산사태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주관한 사찰 스님은 해당 공사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진 장덕 1리 마을이 물에 잠긴 지 10여일 만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찰 공사 현장에서 산림 훼손 등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구간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규림 구간은 산림청 강릉 구규림관리소에서, 나머지 시유림과 사유림은 강릉시 산림과에서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16년도에 찍은 사진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흘러넘쳤던 계곡물살이 잦아들면서 마을에서 사찰로 향하는 길 곳곳에는 공사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시멘트를 반죽했던 공간 주변에는 공사 장비와 쓰레기들이 즐비합니다. 계곡물이 휩쓸고 지나간 바위 곳곳에는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찰 스님은 해당 공사가 불법인지 몰랐고 명령대로 복구하겠다라면서도 계획대로 공사만 되면 명승지가 될 곳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140개 전주 종단이 연계가 돼 분산이 된다고. 8만 평에다가 너무 성지를 만들고 있어요. 강릉에 뭐나 명승지 하나 생겼거든요, 사실은. 공사 조감도를 보면 암벽에 불상을 새긴다고 계획됐는데 강릉시는 이런 사찰의 계획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상이야 뭐 항상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이제 실현되려면은요, 그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라고요. 강릉시는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과 하천을 내년 초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산림과 하천이 훼손된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일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는 등 계속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강원도의 공직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공직감찰을 실시한 결과 취임 후 전체 근무일 908일 가운데 출근일이 41일에 불과하고 특히 올해는 종일 출근일이 단 하루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 자택 부근인 경기도 일대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주말에 공용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도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기관장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돼 징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한 달여 만에 1,000명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3,19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533명을 비롯해 동해 240명, 속초 182명, 삼척 129명, 태백 9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강원 지역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5,600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2주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84.8%로 하루 전보다 6.5%포인트 오른 상황입니다. 영동 지역 대학에서도 2학기 개강과 함께 3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됩니다. 가톨릭 관동대와 강릉원주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전면 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강릉 영동대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 등을 위한 비대면 혼합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3년 만에 전체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침체됐던 대학가 주변 상권에 보탬이 될 전망이지만 학내 감염 확산 등 우려도 있어 대학별 방역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자체 등 물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원유나 환율 등 국제 정세와 맞물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트 이곳저곳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보고 물건을 비교해봐도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공산품 가격이 오른 데 이어 폭염과 폭우 피해까지 겹쳐 농작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소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값은 10,000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4,6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올해 2분기 강원도 소비재 물가는 6.6%가 상승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교통과 음식, 전기와 연료를 비롯해 식료품 가격이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오이가 76.9%, 무는 61.3% 비싸게 팔리고 있고 수입산 쇠고기도 20%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야채 값이랑 선물 그런 세트 하는 추석 선물 세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강원도와 도내 시군들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내년 초로 하반 4분기 이후로 미루는 걸로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요인과 환율 고공행진에 따른 물가 상승세는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추석 이후 소비 감소 등으로 물가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석유류와 국제 원재적 가격이 최근에 안정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 듯해서 다소 낮은 상승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천연가스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 국내 경기 불안이 맞물리면서 월급만 빼고 소비자 물가만 가파르게 오르는 건 아닌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얼마 전 친일파 또는 민간인 학살 주범인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을 우리 사회가 비판 없이 떠받들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 친일 잔재가 널려있는 현실을 보여드렸는데 각 지자체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친일파 이용 전 강원도지사가 친일 행적은 숨겨진 채 공적만 소개돼 있습니다. 친일 행적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다른 시도와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이 방송된 뒤 강원도는 역대 도지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 이를 표기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아예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 주재하에 논의한 결과 보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실무진의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도의회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경남 거창에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수백 명을 학살한 주범 한동석.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제5대 강릉시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보도 직후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동석은 물론 역대 강릉시장 전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과거의 오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거나 또 6.25 때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분이 있다면 고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가 미리 좀 대처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08년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익은 이후 1928년 일본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은 친일파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이면익의 공적비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건봉사에는 친일파인 작곡가 조명암의 비가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비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는 이런 지역의 친일 잔재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친일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좀 놀라웠고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례를 좀 정비하고. 속초시의 관문인 설악 해맞이 공원엔
초대 속초 면장 박상희의 거대한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1940년 5월 조선일보에 일제천황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글이 실릴 정도로 그는 뚜렷한 친일 족적을 남긴 친일파입니다. 다른 시군들처럼 이병선 속초시장에게도 지역의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이 있는지 2차례 물었지만 2번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속초시 의회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친일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속초시에서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었지만 공과 과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에 대한 그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 지역 과거사 청산이 이제라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 운영이 마무리된 가운데 누적 피서객이 69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55일간 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피서객은 692만 500명으로 지난해 502만 4,599명보다 37.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 191만 5천여 명, 강릉 156만 1천여 명, 속초 99만 4천여 명, 동해 91만 6천여 명, 양양 81만 6천여 명, 삼척 71만 6천여 명 순입니다. 한편 양양 송전해수욕장은 연장 운영을 결정해 오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청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의 주요 현안 해결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도로와 철도망 사업 조기 착수,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 등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당을 떠나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릉 지역 병의원에서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국산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공내과와 우리들 내과, 강릉 동인병원, 푸른내과 등 총 4곳을 지정하고 다음 달 초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의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대상이며 4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KTX 열차와 동해 지역 택시를 연계한 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코레일 강원본부와 서울 동해 KTX 왕복 열차 이용권과 동해 택시 4시간과 6시간 이용권을 묶은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코레일 여행센터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이용객은 택시를 타고 무릉계곡과 추암해변, 도제비골 등을 둘러볼 수 있으며 KTX 탑승권 최대 50% 할인 혜택과 택시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속초시의회와 고성군의회가 이번 주 임시회를 열고 시군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속초시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 대비 331억 원 증액된 5,64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고성군의회도 다음 달 2일까지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60억 원 늘어난 5,184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에는 고성구민 모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척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척시는 오늘 오후 시청에서 삼척세무서와 태백고용노동지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삼척상공회의소, 강원대 산학협력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7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 특화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7개 기관은 협의체를 꾸려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호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군유림 내 송이버섯을 무상 양여합니다. 대상 마을은 양양읍 원리와 서면 범부리와 수리, 손양면 상황도리와 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와 장리 등 7개 마을입니다. 양양군은 마을에서 채취한 송이 공판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처리해오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100만 원 안팎의 공판액을 마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올해 말까지 설악동 일대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설악동 일대의 데크로드와 야외 잔디밭 등을 활용해 예술, 인지, 힐링 등 치매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9월 2일까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치매 안심벨과 배회 방지용 문열림 감지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가 자동차 경주 심판원과 유튜브 영상 편집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9일까지 태백시 평생학습관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하며 모집 인원은 각 프로그램당 20명씩입니다. 자동차 경주 심판원 양성 교육은 다음 달 18일 태백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8시간 동안 이뤄지고 유튜브 영상 편집 전문가 과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총 30시간을 실시합니다. 동해해경이 10월까지 동해안 300km 이상의 기름과 황산 저장 해양시설 등을 안전 점검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0월 14일까지 6주 동안 강릉 동해 삼척 울릉도에 300km 이상 기름 저장시설 16곳과 황산 저장시설 1곳, 5만 톤 이상 저반 하역시설 7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소방서 등 모두 8개 기관이 참가해 해양오염사고 대비체계, 저장시설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현장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